수급을 알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철저한 종목 분석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민프름 겟더 베럴라이프 대표, 권영우 오리드홀딩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굴만 봐도 든든한 오늘 세 분께서 또 종목 분석을 해 주실 텐데요. 자, 오늘 수급이 몰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드맵 보시죠. 자, 오늘도 쟁쟁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1위로 올라온 에코프로 BM도 보이고요.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HPSP, 에코프로 등등. 정말 딱 보더라도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도 있으실 것 같고 새롭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한, 진입한 그런 종목들도 이름을 꽤 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지 이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창대 대표의 노란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숫자는 2가 나왔군요. 제가 앞에서 짚었던 에코프로 BM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상승세가 놀랍다 못해 좀 무서울 정도인데 결국 시가총액 순위까지 뒤집어 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 1등이라고 하면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을 많이 봤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1등이 에코프로 BM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충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원래가 우리는 이제 좀 가성비를 그래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B2B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B2B 사업으로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은 가격보다도 성능, 그리고 에너지 밀도, 앞서 말씀드린 안정성, 그다음에 충전 속도.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게 성능이라든지 퀄리티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좀 내도 되니까 질 좋은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중국산보다도 많이 이제 한국 쪽의 기업들이 좀 두각을 드러낼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형 양극재라든지 이제 고체 전해질 양산도 고객사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볼 때도 지금 코스닥 시장 육성 정책 수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들을 좀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가치적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이제 코코레라고 해가지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제 2배 상품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교육 들어야 되니까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이트 마비됐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ETF뿐만 아니라 잘 모르겠으니까 지수라도 투자해야 되겠다. 엄청나게 육성한다고 하니까 코스피도 이제 5천 한다 그랬는데 진짜 5천 했네. 코스닥은 3천 한다는데 코스피가 2배 갔는데 코스닥 3배 못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충분히 수급은 앞으로도 빨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생각해보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렸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숏스퀴즈가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모습이 과연 이번에도 반복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오늘 차트를 두고 보면 일단 위아래 꼬리가 다 달린 도지형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이런 종목 지금 타이밍에 접근이 가능할지 매수 관망 의견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참 좋게 얘기는 했는데 솔직히 의견은 좀 관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요? 원래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에코프로 BM이 단기간에 좀 아무래도 올라가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관망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관망 의견이니까 좀 못 가지 않을까 해서 매도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즘 시장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이런 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안 파는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손절 로스 컷 정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익 컷도 좀 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익은 가면 그냥 계속 놔두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적당이라는 수익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적당히 봐주던가요? 떨어질 때도 안 봐줍니다. 올라갈 때도 봐주지 마세요. 안 파는 기술을 좀 장착하시기 바라겠고 코스닥 시총 1위 탈환하고 좀 소액 매수 정도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좀 조정 나오면 좀 더 사겠다는 마인드로.
그래서 영업이익 사이클도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매수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좀 조정 나오면 더 담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좀 제대로 담는 이런 전략으로 좀 가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의견, 관망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참고로 장이 워낙 좋다 그래서 그런지 9개의 종목이 다 매수 의견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종목부터 관망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민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에코프로 BM 다음에 소개될 종목은요. 숫자 4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관심도 큰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기는 이제 삼성그룹주죠. 삼성그룹에서도 종합 전자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크게 이제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MLCC,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 PCB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AI 서버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MLCC와 이제 PCB 기판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이제 쇼티지가 좀 발생이 되면서 관련 업종의 이제 실적 기대감이 나날이 조금 커져가고 있는 게 맞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어제 SK하이닉스 실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IT 제품으로 조금 쓰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AI 서버용으로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조금 증설 기조를 좀 보수적으로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 수준의 쇼티지가 계속 나는 상황이라서 증설을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MLCC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뿐만이 아니라 전장용 수요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삼성전기도 MLCC의 이제 증설 라인을 이제 또 이제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MLCC가 도대체 뭐야? 좀 말이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커패시터라고 불리는데 이게 그거예요.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조금씩 이렇게 내보내는 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두께의 내부에 아주 얇게 창창창 최대한 많은 층을 쌓아야지 많은 전기를 축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기가 이러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 600층까지 이제 적층을 하는 이제 고용량 MLCC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5G를 넘어서 6G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우주, 위성, 이 사물 인터넷 확대에 따라서 이 MLCC의 중요성이 한 번씩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다가 어쩔 때는 또 기판 얘기 나왔다가 어떨 때는 MLCC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반도체 부품에 관한 부분을 다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권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여러 기판 업체들이 증설 검토를 넘어서 이미 투자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전반에서 이제 이 쇼티지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늘어나는 만큼 실적 모멘텀도 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수급적인 측면을 보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약간은 엇갈린 행보가 나타나는 듯 합니다. 기관은 순매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하는 날들이 많아지는데 과연 우리 민 대표님께서는 삼성전기 매수하시겠습니까? 관망하시겠습니까? 매수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저는 부담 없이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차트를 보시면 그게 뭔가 급등과 급락이 없어요. 이런 종목이 사실 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에서는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모범적인 차트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수급상에서는 외인이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는데 기관의 매도는 지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은 한 종목에 뭐 50%, 60%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르게 순환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기관이 펀드 매니저가 사모펀드가 아닌 이상 이제 많은 걸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랐을 때 빠르게 팔고 다른 걸 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의 수급과 외인의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전략 분석에서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여유롭게 신규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기는 매수 의견이었고요. 자, 다음은 빨간색 말입니다. 권 대표의 말을 움직여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는 뭐 이런 종목들 관심 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그 중에 하나 소개가 됐는데 또 다른 종목들도 과연 걸려서 소개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은 무엇이 될지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하면 현대로템으로 가겠군요. 내일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거 맞죠? 네네. 예. 네. 소개해 주시죠. 네네. 일단은 방산주 중에서 사실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단연코 뭐 1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대로템도 뭐 주가에서도 사실 지금 좀 차별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신고가를 가고 있고 현대로템은 약간 쉬어가는 어떤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매력이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볼 확률이 더 어디에 더 좀 치중이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는 현대로템도 하나에로스페이스 못지않게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유는 뭐냐면 일단 뭐 4분기는 컨센이 어느 정도 좀 부합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좀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가 폴란드 2차 계약 때문에 그 초기에 그 수익성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폴란드 1차 계약 때도 초기에는 수익성 우려가 조금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 2차 계약도 점진적으로 향후에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워낙에 수주 잔고도 40조 이상에다가 가동률도 지금 100%거든요. 디펜스 솔루션 부분의 가동률도 100%고 레이 솔루션이랑 에코플랜트 수주 잔고도 좀 각각 18조에서 0.8조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진 어떤 실적에 대한 발표에서는 현대로템은 뭐 컨센을 하회하거나 그러니까 영업이익 뭐 깎이거나 그럴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그 이벤트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2월 초에 사우디에서 진행하는 이제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방산주들이 어떤 수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충분히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틀 동안 외국인이 연달아서 좀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동 쪽에서 들려올 호재 그리고 폴란드를 넘어서 유럽 쪽에서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울 수 있는 주가 흐름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을 살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 의견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네,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N자 패턴의 자리이기도 하고 21선을 지지한 어떤 흐름들, 어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비교적 양호한, 좀 안전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코스닥을 비롯해서 코스피 시장도 뭐 5,200포인트도 오르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가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어쨌거나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있는 종목이라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종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신고가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뭐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의견이었고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대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칸 전진한 에코프로 BM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 갈지요?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 6이 나왔습니다. 성큼 전진하네요. 어디까지 갑니까?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오늘 갭상승 나오면서 정고점 가볍게 뛰어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업들을 기반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사실 쉽사리 좀 기가 죽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풍향계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직전 거래일에도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신고가 갱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TSMC, 마이크론,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실적 나오는 것들마다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이 과연 꺾일 것이냐, 지금 당장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도 그래 보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맞춰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맞추려다가 그 내가 이제 쓰고 있는 컴퓨터를 붙잡고 좀만 더 버티자 컴퓨터야. 예. 아직 너 할 수 있잖아. 반대로 집에 있는 중고 컴퓨터를 얼마에 내다 팔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그래픽 카드 가격 올라간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지만 사실 컴퓨터 맞춰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컴퓨터라는 게 어디 뭐 그래픽 카드만 엄청 최첨단이고 고사양이고 나머지 부품들이 뭐 한 20, 30년 전 거예요. 이게 뭐 호환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양이 올라간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래픽카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그리고 많이 올라갔죠. 근데 뭐 인텔이 최근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인텔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흔히 컴퓨터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래픽카드나 그다음에 CPU, 그다음에 메모리 이쪽이 일제히 다 올라가고 실제로 지금 그 제품 가격 자체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제품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겠습니까? 지금 수요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자고 일하는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쉽사리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직 덜 올라간 소부장들이 이제 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이제 HBM 제조용 TC본더 장비 공급 계약을 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신고가를 쓰면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 상승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과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를 두고 저울질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한미반도체랑 한화세미텍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분쟁 이슈나 여러 가지 이거 두 개를 엮어서 뭐 어디가 좋아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전망들 묻곤 했었는데 지금 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는 의미 없나요? 그쵸, 그냥 뭐 많이 찍어내는 게 장이죠. 야, 아니, 일단 그 제품 자체가 부족하니까 일단 좀 더 찍어줘. 좀 이런 느낌이라. 어느 쪽이든. 예, 예. 일단 뭐 만들어만 줘라. 사갈 테니까 이런 분위기라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 사업을 원래부터 영위를 하고 있었고 잘 유지만 하고 있으면 뭐 솔직히 이제 제품 퀄리티가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어지간해서는 이제 수혜를 계속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낮은 대로 대체재로서 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싸면 또 이제 아랫단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저는 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매수세도 좀 동반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파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1월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다시금 이제 코스닥 육성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소형주 움직이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 쪽으로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 지금 이익 성장이라든지 고마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현 시점에서 추가 상승이 예상이 돼요. 재무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자체가 순이익이 한 차례 좀 꺾이는 게 24년도였는데 뭐 25년 이후에 26년, 27년 뭐 이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상장 이래 최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계속 갱신해 나가기 때문에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신고가 쓴 자리가 오히려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20만 원까지 뚫어낸 한미 반도체 아직 기회 남아있다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민 대표님 차례인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간곡한 부탁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준비해봤는데 자, 요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사위를 좀 직접 굴려주셨으면 좋겠다. 민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사실 굉장히 좀 멋있는 주사위를 굴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기대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가 기대를 충족시켜 주듯이 우리 민 대표님도 시청자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죠.
예, 저번 주도 했는데 이번 주도 하게 되네요. 주민도 들어가네요. 예, 예.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자, 굴려 주사위. 네, 좋습니다. 자, 주사위가 힘차게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숫자 몇이 나올죠? 보시죠. 자, 숫자는 3이 나왔습니다. 3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힘차게 굴려주신 만큼 핫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앞서서 에코프로 BM을 보긴 했는데 에코프로 역시도 뭐 상승세가 올해 들어서 이건 마치 과거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그때 한창 2차 전지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2차 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조금 먼저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둘이 나란히 이제 시총 1, 2위를 이제 탈환을 했죠. 코스닥의 시총 1, 2위가 이제 2차 전지로 이렇게 좀 됐는데 우리가 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과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이 어떤 이 산업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천천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죠. 2차 전지의 지주회사입니다. 회사를 굉장히 많이 자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에코프로 BM이 여기 이창대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에코프로 HN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사가 또 5개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회사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게 단일 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계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양극재, 전구체, 폐배터리 재활용,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까지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 완성도 이 자체가 단순한 원가 경쟁력을 넘어서 어떤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 안정성을 좀 요구하는데 이제 적합하게 좀 그룹의 모습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헝가리 공장 설립에 넘어서서 이제 유럽에 이제 유럽 판매 법인을 설립을 했죠. 창사 이래 이제 처음으로 유럽 현지에다가 이제 판매 거점을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이 단순히 법인 만든 거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현지에서 생산도 하죠. 판매도 하고 마케팅까지 이제 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만 전기차만 이 캐즘이나 이런 게만 활용이 좀 된다면 없어진다면 좀 이제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시총이 1, 2위가 이제 에코프로 형제가 된 가장 큰 이유죠. 수급입니다. 이 수급이라는 게 지금 정부에서 3,000dak을 향해서 무언가 부흥 정책을 여러 개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연기금의 이제 1,400조 요 기금이 이제 코스닥의 투자에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마련하는 방안이 나왔죠. 이제 이 정부가 이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코스닥 투자를 유도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코스피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비교적 소외돼 있죠. 이제 그런 연기금 자금이 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게 조금 마련을 한 건데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이 5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24년 기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숫자 들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내 전체 주식 투자액에서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의 3.7%만 코스닥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조금 틀었다는 게 뭐냐면 이 코스피만 반영 중이었던 이제 국내 주식형 평가 벤치마크에다가 코스닥 지수를 5% 정도 혼합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 참여율을 높이겠다 이 말인데 말 되게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은 연기금이 이제 통상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 달성을 위한 이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벤치마크를 추종을 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벤치마크 지수는 원래 코스피만 있었는데 코스닥하고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좋은 점수를 못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조금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매수가 가능할지 의견도 궁금하네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차트 보면
손이 안 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손이 안 나가는 자리예요. 근데 수급 볼까요? 수급 보면은 지금 기관하고 외인하고 이 동반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연기금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기관의 대부분이 다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건 지금 2차전지 시대가가 아니에요. 코스닥의 시대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보려면 시총 상위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2차전지가 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거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 15만 원 정도는 와야지 이게 매수 조건이 좀 달성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요거 여기서 고점에서 사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떨면서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조정하면 매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15만 원이 가장 적절한 매수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 이격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조정을 각오하고 매수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단시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민을 깊이 하신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일단 매수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 대표님까지 굴려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출연진 분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소감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이창대 대표님 똑소리 나게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고 우리 민 대표님 뭐 딕션 너무 좋다, 똑 부러지신다, 주사위 너무 잘 굴리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실 우리 권 대표님께서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공교롭게 또 권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주사위 굴리는 모습을 직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네네,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뭐 굴리고 싶다 이런 욕심도 혹시 드시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권 대표님을 향한 또 설명도 어떤지 소감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설명될 종목은 무엇일지 주사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빨간색 말이 움직입니다. 자,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1, 2, 3, 4, 4칸 전진하면요. 리노공업으로 갑니다. 자, 리노공업도 뭐 저희 앞서서 진행한 코너에서 또 프락셀 밟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0거래일 진행이 됐는데 단 4거래일 빼고 계속 오르고 있는 꽤나 핫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리노공업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일단 앞서서 그 조선일 매니저님께서 리노공업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설명을 약간 덧붙이는 형태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소부장의 한 파트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리노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IC 그 테프트 소켓 그리고 리노핀을 이제 생산하고 여기서 이제 마진을 내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이 테프트 소켓이랑 리노핀이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형 고객사들의 그 WMCM이라고 하는 패키징 공정을 채택을 하고 있고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애플의 그 아이폰 18 시리즈에 들어가는 게 이 패키징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상 서로 다른 어떤 웨이퍼 다이를 웨이퍼 단계에서 하나의 모듈로 통합을 하는 어떤 초고집적 패키징 기술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IC 테프트 소켓이랑 리노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그런 어떤 성장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어떤 대형 섹터 자체가 대장주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세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온도차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나와서 세론이 나오다가 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 공시까지 같이 했거든요. 12조로 자사주 소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주가치 제고가 효과를 입어서 좀 반등은 나왔는데 그럼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외국인 기관도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에서 리노공업이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이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5일 동안에 쉬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50% 정도 좀 강세가 나와서 65,000원대부터 90,000원대까지 50% 정도 올랐으면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조선일 매니저가 접근을 했던, 소개를 드렸던 그 타점이라면 아마 같이 매수 의견을 주셨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이후로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권 대표님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으신데 앞서서 그 주사위 안 굴리겠다라고 앙칼지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굴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계세요. 예, 권 대표님 맞습니까? 팬분들이 분석해 주신 건데. 그분이 아마 우선님이실 건데 저분은 이제 제가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기회가 한번 찾아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멋지게 굴리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종목 분석과 매수 관망 의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대표님 말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한미반도체에서 출발합니다. 숫자는 4가 나왔고요. 하나, 둘, 셋, 넷 전진하면 포스코 홀딩스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 흐름이 양봉, 음봉이 좀 섞여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한미반도체나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따라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안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올해 이익 정상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충분히 터뜨리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26년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6% 증가한 3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나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그 리튬 강산 지분을 인수했는데 리튬 가격이 다들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2차 전지 쪽도 강세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예 리튬 강산을 들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 종목 역시도 저는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하단 박스권에서 이제 매물대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제 고가놀이하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초입 부근에서 공략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익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고 선침해 가능한 차트 타점이니까 한번 좀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너무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민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뭐가 될지요? 굴려 주사위. 자, 민 대표가 소개할 마지막 종목은 숫자 3이 나왔고요. 세 칸 전진하면 삼성전자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계속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전에 한번 상승 탄력이 나왔을 때 목표 주가로 제시됐던 상단이었던 16만 원, 17만 원 지금 도달이 됐고요. 지금 나오는 거는 뭐 20만 원 넘어서 24만 원, 또 26만 원까지 뭐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SK증권에서 그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죠. 이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53%나 올린 주가인데 저는 일단 그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6만 원 넘어서? 예, 저는 더 길게 보고 있고요. 그만한 바탕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쇼티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M7의 이제 호실적, 그다음에 상승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좀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인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기미는 아직은 우리가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완만하게 조금 각도가 조금 완만해질 뿐이지 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매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좀 팔았다거나 신규 매수도 가능한지라고 물어보는 분들한테도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 주가가 26만 원으로 SK증권에서 제시했는데 충분히 도달 가능하고 그 넘어서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권 대표의 빨간색 말을 움직여 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소개될 종목은 무엇일지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숫자는요.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겹치게 됩니다. 자, 앞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시면서 약간의 세론성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매수 관망 의견이 좀 다르신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26만 원 도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26만 원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5,000P가 아니라 뭐 7,000, 8,000P를 간다라는 건데 일단 갈 수 있겠죠.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눈치 보지 근데 마시고. 예, 앞서서 이제 민푸른 대표님께서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거 진짜 갈 수는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는 게 저도 맞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16만 원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괜찮았던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소부장 쪽들도 지금 정책에 힘입어서 유동성 장세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뭐 20% 30%의 목표 수익률을 도달하기까지 그 여정이 좀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좀 관망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근데 내용 자체만 봤을 때는 사실 단기간에 뭐 지금 이 HBM이라든지 범용 D램 메모리 시장에서 가격은 사실 떨어질 수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 증설을 하고 싶어도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고가격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HBM4도 지금 2월 달부터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2나노 파운드리 쪽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렸던 파운드리도 하반기부터 이제 수주가 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다. 그러나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이 잡힌 우리 민 대표님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시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26만 원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 두 분이 공통된 건데 시기가 한 분은 이제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민 대표님은 어느 정도 안에 뭐 달성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좀 올해 안에 그래도 20만 원 이상은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보수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카메라가 없었다면 더 강하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대잖아요. 금리 인하 기조는 일단 최소 올해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간에 물론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방선거도 있고 미국도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좀 조정이 오면은 더 추가로 담아야 될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적어도 올해는 어떤 큰 뭐 블랙스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좀 꾸준하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을 한다면 그리고 멤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이 질문을 언젠가는 확인하고 검증할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는 매일같이 아마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종목 분석해 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